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5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자, 예전에 공자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디론가 이렇게 다니시는 길목에 대로변 옆에 나무가에다가 똥을 싸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공자님이 그걸 보시더니 눈살을 탁 찌푸리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저렇게 대로변에서 똥을 싸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네?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다니시던 그 길 옆에 숲속에 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똥을 싸는 그런 행위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시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공자님께서 매우 호되게, 야 이놈아! 거기다가 응가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고 혼내고 나서 다시 길을 가셨던 그런 어록이 좀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 글을 읽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공자님 가라사대, 가르쳐서 될 만한 놈은 가르치지만 가르쳐서 안 되는 놈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버리신 거예요. 공자님께서도 그 대로변에 다 보이는 데서 똥을 싸고 있는 그 무지한 그 녀석은, 그 행위는 버린 겁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버려야 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무수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 단편적으로 저는 현재 대리업을 하고 있고요. 대리 기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인접하게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저희 대리를 이용하는 손님, 그리고 또 그 외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 택시를 많이 타니까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일단 택시기사, 대리기사, 손님,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정말로 버려져야 될, 공자님께서도 버릴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요. 나는 과연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가? 나는 과연 공자님한테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길박사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자격이 있는가? 누구를 탓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 누구를 탓하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도 제가 그 새치기 하는 얌체 같은 택시기사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대리기사가, 나중에 온 대리기사가 자기가 가야 되는 오단대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약간 언쟁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공자님도 포기한, 원래는 쓰레기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제목을. 근데 너무 좀 거치는 것 같아서 공자님도 포기한 사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대리기사 손님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이 특별한 편집은 없습니다.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가는데 10분이 넘어가면 아마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넘어가면 단독 영상으로 이 영상 끝나고 편집 없이 바로 올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손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싫어하는 손님. 자, 첫 번째는 배려 없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술을 먹고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꼴불견인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배려 없는 손님.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손님은 차에 딱 타가지고 앞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여름에는 좀 발냄새 많이 나잖아요, 사실. 근데 내 발냄새는 내가 맡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남의 발냄새 내가 맡는 건 좀 꾸리꾸리 하잖아요. 좀 싫잖아. 근데 그 신발을 탁 벗고 다시방에다가 발을 탁 올려놓고 가는 손님 있어요. 저 제일 싫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택시 할 때 그 다시방 그 오른쪽에, 제가 운전석이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 다시방에 그 택시기사 자격증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바닥에, 다시방에 붙여놨죠. 근데 거기다 발을 올리는 손님이 있었어요. 물론 술을 많이 먹고, 물론 실수했다 하고 저한테 사과는 한 손님도 있었고, 그냥 말없이 내린 싸가지 없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때부터인가 몰라도 하여간 다시방에다 바로 올리고 가는 손님이 저는 제일 좀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담배를 핍니다. 저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 피는 것 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안 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사장님 저 담배를 하나 펴도 되겠습니까? 담배 하나 펴도 될까요? 피시면 같이 하나 피시죠. 담배 피는지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 점잖은 손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네가 있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내 차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는 손님, 이런 손님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정말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허락을 해줘 안 해줘 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나 때문에 담배를 안 피실 수 있는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좀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아니면 열심히 뛰어갔어요. 손님하고 통화를 하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뭐 전화를 안 받는 손님도 많이 있고, 또 전화를 했는데 다른 기사분 오셔서 가고 있어요. 뜀박질 시킨 거죠. 자, 이런 경우 정말 싫고요.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입니다. 자,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사를 받아주시긴 하세요. 하지만 뭐 그냥 쌩까는 손님 꽤 있어요. 사실은 기분 나빠. 그럼 잘해주고 싶다가도 좀 그래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동네 다 가서 잠을 자면 어쩔 수 없어, 깨우면 되니까. 그런데 통화를 해. 거의 집 앞에, 집 한 50m 전방 남겨놓고요. 그러면은 그 골목길로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가면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야 대답을 해.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통화를 하고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얘기를 해주던가. 가면 꼭 그 코너링 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또 가다가 또 대화 중이니까 또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짜증납니다, 정말로. 그건 정말로 기사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인가? 그리고 대기비, 경유비, 대기를 했건 경유를 했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손실에 대한 업을 배려하지 않는 손님. 저희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리고 계약된 것만큼만 운행을 해드리면 돼요. 그런데 뭐 대기를 해야 되고 또 경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는 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섭섭한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손님과의 시비가 대기비, 경유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겨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제 영상을 대리 운전을 부르시는 손님께서 보신다면 조금 생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없이 많은 그 내용들이 있을 법한데 손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바램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기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 대리기사 일을 하는 기사님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택시기사. 저도 사실 서울에서 택시를 한 18년 정도 야간 생활만 했습니다. 거의 뭐 한 18년을 넘게 제가 1차만 탔어요. 1차만 타가지고 조금 젊었을 때는 뭐 제일로 최장 시간 운전을 해본 시간은 36시간입니다. 세대가리라고 하죠. 보통 한 대가리 12시간. 그러니까 야간을 나갔는데 기사가 없다고 주간 한 대가리 더 타달래요. 주간을 끝내고 오후에 들어왔는데 차가 너무 많이 썼다고 야간에 하나 더 타달래요. 그래서 제가 세대가리 36시간 배차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했던 적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실 일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건 한 20만 명의 손님을 만났다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20만 명의 손님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 정말 인사 안 해본 적 없어요. 인사 안 해본 적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인사 안 하는 택시기사님, 인사 좀 하세요. 인사함으로 인해서 사장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얻어가는 게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 다른 택시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그냥 몰래 앞에 와가지고요, 한 5m, 10m 이렇게 횡단보도 걸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싹 새치게 해가지고 건너오는 손님들 태워가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생각. 저 같으면 그런 기사분 택시 안 타요, 사실은. 줄 서 있다면 맨 앞에 있는 택시, 그리고 가까이 갈 거라면 이제 오히려 줄 서 있는 택시를 안 타고요, 지나가는 차, 그냥 지나가는 차, 기본 요금 거리라면 지나가는 차를 일부러 타려고 하죠, 사실은. 뭐 아예 지나가는 차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단거리라도 줄 서 있는 택시를 타야 되겠죠. 택시가 없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택시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정직하게 또 질서 있게 이렇게 줄 서 있는 분들을 위주로 제가 택시를 타긴 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택시할 때 일산에 가면 라페스타에서 합정, 강서, 강남을 뭐 택트를 해주시는 기사분은 강남 쪽에 이제 뭐 차고지라든지 강남권이 영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강남을 쏴주죠, 3,000원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합정을 가고 싶다. 합정을 가고 싶어서 있는데 택시에 거기 이제 줄 서 있는 택시, 맨 앞차는 강서를 가고 싶어 하고 강서를 외치고 있고, 두 번째 차는 합정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차는 강남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정을 가고 있는 기사예요. 택시기사인데 합정을 간다고 외치고 있고 제 차에는 한 분의 손님이 타고 있어요.
기사님이 타고, 대리기사님이 타고 있고 3명을 모집을 해야 돼요. 모집을 해야 차가 출발을 하니까. 그런데 쫙 뒤쪽에서 택시가 막 와요. 2명을 태웠어. 2명을 태워가지고 합정 가는 기사를 2명, 대리기사님을 2명을 태우고 이제 라페스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2명을 더 태우고 2명만 더 태우면 자기는 합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먼저 와서 선착해서 합정을 부르고 있는 제가 있잖아요.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 무시하고 옆에다가 차를 대고 합정을 외칩니다. 외쳐요. 야, 그럼 무질서.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저도 기다리면서 합정을 외치고 있었으니까. 사장님, 여기 지금 합정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합정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여기가 무슨 줄이 있냐고, 여기가 무슨 질서가 있냐고 이래요. 그러면 끝까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 빨리 보내기 위해서 제 차에 타고 있는 합정 사장님 한 분을 그쪽으로 토스를 해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그 차를 빨리 보내는 쪽으로 제가 영업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환한 운정, 뭐 탄현에서 기사님 태우고 합정을 2명을 태우고 왔다. 근데 합정 가는 택시가 있다. 그러면 그 차로 토스를 해드리고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자리를 제가 차고 들어갑니다. 합정.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택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 거리로 가면 제일 짧죠. 사실은 직선으로 탁 가면 짧은데 뭐 그 길은 신호 있는 길이고,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 좀 빠른 길이에요. 고속화 도로예요. 그러면 대리 같은 경우는 빨리 가는 코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원거리로 돌아서 가도 돼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꼭 손님한테 여쭤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게 좀 빨리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코스로 이렇게 좀 빠른 길로 운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예전에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거든요.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기역자, 니은자도 아니에요. 디귿자로 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기본 요금 받고 가실래요? 아니면 제가 이 요금 다 드리고 원거리 운행으로 제가 신고할까요? 선택하십시오. 1번 기본 요금 받고 그냥 간다. 2번 지금 요금 다 받고 신고당한다. 선택하십시오. 몇 번을 선택하셨을까요? 1번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택시 사장님들의 운전하는 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자태? 모습? 뭐 고인지 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거의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차선을 물고 가요, 사실은. 개인 택시 사장님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중심이 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차선 물고 가는 그런 분들 좀 자중해 주세요. 그리고 택시라고 하면 이 운전 자체가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왜? 택시가 직업이잖아. 운전이 직업이잖아.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은 운전을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돼요.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아야 돼요. 택시라는 가등 딱 달고 다니는 순간 나는 프로페셔널한 드라이버다. 특별한 운전기사, 특별한 운전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운전을 멋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끝까지 우겨요. 지는 사고가 났는데. 이기는 사고는 우길 필요도 없어요. 경찰관이 오면 우열을 가려주니까. 지는 사고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네요, 사고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험 처리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금전 처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사과를 하거나 어떤 미안함을 표시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냅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는 사고인데도 자기가 잘했다 끝까지 우기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경찰서까지 가서요, 꼭 딱지 끊어 드리고요, 벌점 먹여 드리고요, 인피 접수 받고요, 다 해드려요. FM대로. FM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되시면 자중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택시 사장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싫어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중간 쉬는 타임 할까요? 말이 좀 길어졌죠. 아주 중요한 거 남았는데, 대리기사 편. 자, 손님과 택시기사의 어떤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 질서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질서와 배려. 질서와 배려만 있으면 됩니다.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지는 않아요. 질서와 배려가 없는 분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질서와 배려를 지키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대리기사 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댓글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자, 중복콜이죠, 이거는. 손님이 여기저기 부른 거예요. 아니면 손님이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상황실에서 중복콜을 날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손님이 요구할 필요도 없고 상황실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후배차 받은 분을 빼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빼지 않아 가지고 콜을 안 빼 가지고 손님한테 동시에 갔단 말이지. 갔는데 뭐 가격을 누구는 2만 원, 누구는 2만 5천 원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먼저 갔으면 그건 내 손님이에요. 내 손님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3만 5천 원을 받았어요. 3만 5천 원 받고 갔어요. 손님이 이제 양쪽으로 불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3만 5천 원 기사가 안 오니까 이제 3만 5천 원 불렀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자기는 2만 5천 원에 이제 불렀던 콜이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2만 5천 원짜리 기사가 왔어. 그럼 손님이 이러겠죠. 좀 애매하지만 좀 냉정하게 2만 5천 원짜리를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니었구나. 그 예전에 어떤 다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2만 5천 원짜리 손님한테 2만 5천 원짜리 기사한테 손님이 가시고 취소비 1만 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 댓글에 제가 읽었는데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탑 기사가 있으면 양보할 줄들 알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복수콜인데 손님한테는 10분 걸린다고 해놓고 막 20분 30분 걸려가지고 먼저 오신 기사님들 기다리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그냥 복수콜 아니고 그냥 그 뭐라 그래, 그냥 단일콜, 뭐 그냥 한 콜 나온 거, 그런 거 손님하고 왜 둘만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손님한테 어떤 그런 약속 10분 만에 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럼 미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미리 전화하셔서 다른 기사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운행 요금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합정에서 자유로를 타고 운정을 가는데 3만 원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가 나서 길이 밀려서 20분이 추가가 됐어. 사고 정리하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 길 밀렸는데 요금을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어떤 추가 요금을 얘기하는 기사님들이 계시다고 저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징징이죠, 징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손님이 정말 마음이 넓어가지고 우리 기사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길도 밀리고 이렇게 해서 더 고생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돈 받아내는 방법도요,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징징거리면은 주가 떨어져요. 주가 떨어져. 징징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더 받는 것도 그 요령인데 요령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착지가 예를 들어서 신림동인데 제가 일전에 이제 가끔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신림동인데 남곡동 종점을 갔어요. 남곡동 종점을 갔는데 여기가 신림동이냐고 따지는 기사분, 여기는 신림동이 아니다, 돈을 더 내놔라, 뭐 이런 기사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신림동입니다. 같은 동, 어떤 특정한 착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동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문하고 다 운행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뭐냐면요,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가지고요, 주차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 얘기 꽤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죠.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차를 제가 해드리고, 아무리 불편해도 주차를 손님이 원하면 분명히 해드리고 오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수없는 우리 기사님, 요금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라페스타에서 합정 가는데 뭐 합정 2만 원이면 그냥 나도 가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야. 한남동인데 2만 원에 잡은 거야. 착지가 좋아서 잡은 거잖아요, 라페스타에서. 근데 가는데 엄청 과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사장님 좀 안전하게 가시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사장님, 지금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원래 한 3만 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지금 2만 원의 배차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간이 돈인데 빨리 운행하고 저도 일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우리 기사님 계신가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안 계시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2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제가 계약을 했잖아요. 내가 마음이 쏠려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손님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불쾌하게 하거나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양아치 기사님이 안 되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거 뭐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제가 미리 이걸 만들어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만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주저리 까고 있다 보니까 너무 대책 없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사장님들, 과연 이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자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공자님한테 버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반성하는 거죠. 반성할 수 있으면 다 된 겁니다. 반성하고 내가 뭐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삶을 위해서 같이 가시죠. 렛츠고!